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거의 재앙 수준인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몇천 대씩 그대로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나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므로 정부는 공급 물량을 늘려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명목 아래 서울을 중심으로 뉴타운 개발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으로 많은 양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이 늘었고 특히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자들이 서울에서 택지를 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여기저기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우죽순으로 많은 양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합 아파트 시행자들에게 여과 없이 무조건 허가를 내줬고 이런 조합 아파트 사업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조합 아파트는 지금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은행 돈을 마음껏 빌려줄 테니 이번 기회에 내 집을 장만하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 없는 서민들은 집을 못 사고 투기꾼들만 몰려들어 몇 채씩 사들였습니다. 투기꾼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몇천만 원씩 프리미엄을 챙겼고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2017년부터 8월 달에 분양규제, 청약규제, 대출규제, 10월 24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2018년 4월에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또 9월 13일 부동산 종합대책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려 15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이라는 또다시 공급 확대 발표를 하고 부동산 종합세와 재산세를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등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매수 심리가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는 하락 국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서울과 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조금 진정이 되었지만 지방에는 많은 양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지역 간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방의 과다한 공급 물량은 매수 심리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말만 믿고 은행 빚을 안고 내 집 장만을 한 서민들은 재산이 반토막 나면서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까지 인상하고 하니 힘들게 집 하나 장만한 서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올라가고 국제 경기도 나쁜 데다가 요즘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여파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대재앙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재앙 수준의 부동산 경기 하향 국면에서 부동산과 주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은행 대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다주택자나 빚을 안고 단기적인 프리미엄을 노리는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 장세가 길어지면 빚을 안고는 견디기 힘들고 수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융자가 많아서 현재 주택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적은 평수로 갈아타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하락 장세에서 낮은 금액에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동산은 항상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다시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융자가 부담되지 않은 1가구 1주택자는 그냥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미리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상승 국면에서 다시 집을 장만하면서 순식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손해를 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 또 세금 중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하향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나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또한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폭락해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기가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상승했고, 돌이켜볼 때 부동산 경기는 항상 상승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세를 살고 있는 매수 대기자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집값이 떨어졌다고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를 사신 분이 있는데 사고 나서 지금은 더 떨어졌다고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2018년부터 부동산 하락 국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이클 주기로 봤을 때 향후 몇 년간은 하락 장세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기는 정부 정책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2, 3년은 더 하향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사는 임차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전세 보증금을 우려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미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나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도 아주 폭락하지 않는 한 전세 가격은 유지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어렵습니다. 좋은 물건 고르기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를 분석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권리 분석이나 개발에 관한 공법적인 규제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선별해서 제 부동산에 관한 30년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